드디어 로고테라피 마지막 다르마와 로고테라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교수님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강의를 들으면서 보여주신 자료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디아나 반다를 이렇게 귀엽게 표현하다니. 그래서 코로 숨 쉬고 있고 막 이 아그니 단전에 있는 불이 막 올라가고 물라반다 잡힌 엉덩이 표현한 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배를 쑥 빨아들여가지고 뱃살이 빠지게 생겼죠. 근데 너무 잘 표현한 게 복행근이기 때문에 앞에 배만이 아니라 앞뒤로 다 완전히 허리띠 이렇게 졸라 맨 것처럼 확 빨아들여서 부피랑 용적이 앞뒤로 다 줄어드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귀여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지금 잔우씨를 삐 하듯이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본어가 있는 거 봐서는 우리 그 강 교수님이 일본어를 어렸을 때 일본에 사셨대요. 일본어 되게 다 잘하시고 좋으시겠다 하셔서 일본어 요가 지도자 교재를 가져오신 건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랫배 너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할 때 좀 난해하고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조금 재밌는 그림으로 다들 요가를 좋아하시고 요가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것 같아서 흥미를 끌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로고테라피와 인도 철학의 다르마,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꾸려갈 것인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제로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의미는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방향을 읽고 그것을 삶 속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인도 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인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까르마, 다르마, 행위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까르마, 다르마 두 개만 기억해도 인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르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좀 어려운 이론, 뭐 바가바드기타의 구절, 근데 저는 바가바드기타의 구절 너무 사랑해가지고 읽으면 진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지 말고 삶이 나한테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선택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도파민이 찌들어가는 감각기관과 도파민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향. 근데 이 사회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과 내가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이 사회가 원하고 내 삶이 원해서 내가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어떤 방향성을 찾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럼 감정이 인생의 나침반이 돼버려요. 오늘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멈춰버리거든요. 문제는 감정이 늘 날씨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던 일도 자기 감정이 변하니까 반복되면 지루해지고요. 설레던 관계도 익숙해지고 꿈꾸던 직업도 현실이 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기준으로 살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마지막에 허무하고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거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사회가 나한테 원하고 내 내면 깊숙이 해서 절대 이건 회피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삶의 방향성은 이쪽인 것 같아 라고 미세하지만 그 의미라는 것을 찾아가는 삶은
감정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위주로 사는 거예요. 가치 위주로. 가치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면 하고 싶어서 하는 이 날씨처럼 변동되는 그런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내가 중요하다고 납득한 거예요, 스스로.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던가, 연구자가 논문을 쓴다던가, 수행자가 매일 요가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한다던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걸 가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일 즐겁고 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해. 뭐로서 중요해? 인간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다워지고 싶기 때문에. 인간의 품격을 지켜주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중요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요,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 굉장히 얇은 행복만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걸 추구하면 미닝, 단순한 해피니스가 아니라 미닝,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한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감정 상태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아, 요즘 주식처럼 미쳤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야 되나? 주식을 해본 사람은 알죠. 내려갈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 날씨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원장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시키시는, 이게 정말 그런 변동성이 없이.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좋고 감정이 좋을 때 좋은데 안 좋을 때 완전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파고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그걸 막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미세하고 찾기 힘들지만 가치로운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성을 일관되게 지켜요. 운동을 예로 들면, 운동하러 가기 전에 하기 싫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엄청난 결과들이 오죠. 건강해지고 우선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정말 건강해지고 안정감 생기고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배려할 수도 있고, 그게 쌓이면 내 일에 전문성이라던가 뭐 몰입도라던가 이런 것도 훨씬 올라가고, 독서도 그렇고 요가 수련, 명상, 논문 쓰는 거 다 그래요. 대부분 의미 있는 일은 귀찮습니다. 근데 끝난 후에 엄청난 결과들을 줘요. 열매, 보상, 만족, 가치, 사회적인 명예, 돈. 그래서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원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보면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묻게 돼요. 반면 중요한 것, 가치로운 것, 사회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면 나는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를 묻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삶, 나는 그냥 내 좋은 것만 할 거야 맨날 하는 삶, 난 맨날 달콤한 사탕이랑 초콜릿만 먹을 거야. 쓰고, 아니면은 그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은 껍데기 같은 거 버리는 거, 그거는 나는 안 치울 거예요. 굉장히 애기 같은 거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 에고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타인이 계속 이런 사람 떠나고 싶죠.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어른들은.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책임질 줄 알고 가치롭고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인간관계 안에서도 더 깊은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줘서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도 후회하는 건 더 재밌게 놀 거리 아닙니다. 가족한테 더 잘할 걸, 내 재능을 썩히지 말고 더 활용해 볼 걸,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 걸, 내가 좋아하던 그 분야에 더욱더 전문가가 돼서 내 후학들한테 뭔가 가치로운 것을 전수해주고 죽을 걸, 이런 걸 후회. 왜냐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이나 말초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고 사는 생존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먹이만 주면 만족스러워, 배불러 이렇게 살 수 없게 태어났어요. 뇌 자체가. 뇌과학적으로 봐도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도파민 회로가 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럼 내 육신에 정기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메말라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난임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간의 기운, 피를 관장하는 거, 생식기를 관장하는 그걸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진짜 감각기관적으로 계속 가고 하면 도파민에 찌들어가지고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고갈이 돼, 정이. 그래서 난임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탁 틀에 해서 뭐 난임이면 도파민 찌들었다 이렇게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현대 사회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이 흐름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어떻게 건강하고 안정되게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걸 모르고 이 현대사회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막 살면 그게 바로 무지죠. 인도 철학에서 해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번뇌와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아비디아, 무지잖아요. 처음에 만족스러웠던 것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신물이 납니다. 그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럼 더 큰 자극을 원해요. SNS, 쇼츠, 게임, 쇼핑, 여행, 놀러 가는 거, 맨날 뭐 먹는 거,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예요. 반면 내가 사회가 원하는 것, 중요한 것,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거운가 보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주는가를 자꾸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인 흥분은 적어지지만 삶 전체의 안정감은 훨씬 커집니다. 도파민은 흥분을 만들지만 의미는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인간은 평안하고 여유 있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 통로가 보이고 명예롭게 돈을 벌면서 가치롭게 중요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에서 이제 스바다르마에 대해서 배울 텐데, 타인의 길은 빠라다르마라고 보여요. 그거는 이 현대 자본 딱 타인, 뭐 누구 전지현, 뭐 송혜교 이렇게 딱 찍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해당될 수 있지만 빠라다르마는 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타인들의 어떤 다르마, 돈도 더 벌고 막 성공 막 하고 막 맨날 여행 다니고 막 맛집 다니고 막 젊고 예뻐서 막 화려하게 입고 섹시하게 입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걸 따라하면 결국 너한테는 두려움만 남는다. 네 감정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남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게 되고 항상 증명해야 되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에서 좀 이따 이제 배우면 타인의 다름하는 결국 너에게 두려움만 줄 뿐이다라는 말을 해요. 결국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오늘 기분이 어떤 거에 따라서 수련을 가고 안 가고를 자꾸 바꿉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초심, 내가 어떤 요가 지도자가 되기로 했었지? 내가 어떤 요가 수행인이 되기, 내가 왜 요가를 처음 시작했지? 나는 요가 철학을 왜 하지? 아시탄가 요가 왜 하지? 지금 내가 아시탄가 요기로서, 요가 지도자로서, 요가 원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가치, 중요함, 책임은 뭐지? 라는 걸 계속 떠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전자는 이제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고 후자는 가치가 방향을 결정하니까 나중에 사회에서 누가 더 가치 있어지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날씨라고 아까 비유했다면 이 가치라는 것은 북극성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 인생에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북극성 같은 것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빅터 프랭클이 로고 테라피를 했다면 이제 제가 밝히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너무 대단하지만 몇천 년 전에 인도 철학의 정수, 힌두이즘의 정수 바가바드 기타 안에 이미 다르마라는 멋진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첫 페이지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는 건 10대, 20대 때 끝났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꺼이 가치로운 일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고 책임질 것인가, 나에게 진짜 이건 정말 회피하면 안 돼 라는 그 미세한 방향성을 주는 중요한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다르마라고 하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죠. 이 요가 경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면 하던 분들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다르마는 산스크리트 드리라고 하는 어근, 이 뜻이 지탱하다, 붙들다, 유지하다. 결국 좋아하는 게 낼름낼름 먹기에 너무 좋으니까 할짝할짝 핥아먹고 낼름낼름 먹을 때 다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지탱하고 붙들어서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게 자기답게, 인간답게, 멋있게 서 있도록 붙들어주는 질서는 바로 뭐다? 다름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서는 내 존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에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마에 대해서 인도 철학에서는 굉장히 만우법전,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샷, 요가수트라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근데 자이나교나 불교에서도 다르마가 나오고 약간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너무 중요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답게 멋있게 서 있도록 붙들어준 질서인 다르마에 대해서 여러 층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르마 논문, 해외 논문, 더 컨셉 오브 스와다르마와 이제 학생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도 했고, 이것도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 나와 있는 다르마의 컨셉, 바르나 다르마와 스와다르마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베다 신화 안에서 특히 상카라가 바라본, 아디 상카라가 바라본 그 렌즈 안에서 바가바드 기타 안에서 다르마에 대해서 한 논문도 봤고, 그 다음에는 요거 라마, 이 봐봐, 페이지 253페이지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 라마야나와 마하바라바타 안에서 다르마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박사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라마야나 자체가 이제 요가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도 사상사적인 얘기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뭐 인물별 다르마 이런 거 다 있죠. 나중에 여기서 한 몇 페이지 정도 다르마에 대해서 잘 얘기해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게 되면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런 자료들을 다 합치고 여기에 바가바드 기타까지 집어넣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르마는 세계를 지탱하는 질서이며 사회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역할이며 각 존재가 지닌 고유한 본성입니다. 이렇게 더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니 원장의 독서 모임이나 이 요가 철학의 독서 모임 멤버십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질서와 본성에 맞게 수행하는 역할, 행위까지도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는 단순히 해야만 하는 강박적인 어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억압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자기답게 존재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오히려 펌핑 시켜주는, 나를 끌어올려주는 게 다르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자리, 나의 본성, 나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텍스트는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기타는 특히 다르마 중에서도 스와다르마, 이게 셀프라는 뜻이라 그랬죠. 나만의 다르마, 자기 자신의 다르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다르마, 스와다르마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책임과 길입니다.